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에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나 미국에는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기준 1.49kWh 용량의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하는데, 배터리 충전은 회생 제동과 엔진 동력 두 가지로 됩니다. 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이 소렌토의 경우 13.8kWh이고 회생제동, 엔진 동력뿐만 아니라 100에서 200V의 가정용 전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일반 하이브리드 배터리 대비 용량이 9.2배입니다.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없이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40에서 6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출퇴근 소요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많지만 출퇴근 거리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거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 편도 13에서 17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매일마다 충전을 하면 평일에는 적어도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말에 멀리 캠핑을 간다거나 장거리를 간다고 해도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엔진이 구동되니까 기름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급속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평소에는 낮은 전기료로 유지비를 아끼고 장거리 운행이 필요하면 주유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갖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 대비 9배 많다고 했죠.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렴한 편은 아닌데 여기에 배터리도 9배나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게다가 기존의 저속에서만 사용하는 44.2kW 모터가 아니라 고속까지 커버 가능한 67kW 출력의 모터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두 번째, 하이브리드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모터 출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9배나 커졌다면 그 무게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모터가 가져야 할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의 저속 출발 시 부족한 토크를 보조해주거나 오르막길에서 부족한 토크를 보조해주는, 즉 언제까지나 보조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0에서 60km의 거리를 온전히 모터의 힘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워지면서 따라오는 많은 단점들입니다.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건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려 하는 관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회생 제동이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 더 무거워진 무게만큼 더 많은 브레이크 패드를 소모할 것이고,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또한 차체가 가지는 피로도, 내구도와도 직결됩니다. 사람도 체중이 무거워질수록 뼈나 관절이 버텨야 할 부하가 커지면서 생기는 질병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변화가 없었던 가장 1순위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아니고 100년의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서 변함없이 계속 강조가 되었던 것은 경량화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 그만큼 연비도 더 좋아지고, 동일한 거리를 가기 위해서 엔진을 덜 구동해도 되니까 유해 배기가스도 낮아지고 더 경쾌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경량화는 지난 수십 년간의 자동차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 경량화를 위해서 제조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이 장점들이 실질적인 매력으로 느껴져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일부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반짝였다가 사라질 파워트레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 뒤에는 중대형 전기 SUV도 선택권이 많아질 것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한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들도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급속 충전 인프라도 확충되겠죠. 세계 각국의 정부의 지원도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만큼 각 자동차 제조사들도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에 대한 기술 투자나 모델 확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